이제 모든 판단의 취지 이제 판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재차 3차 강조하는 게 우리가 판단한 그 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대로 돌려드리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한번 보시죠 대선 결과를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굳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이유가 뭔지 일반 유권자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 네. 유권자의 시각이라고 써놓고 사실 그 유권자는 한덕수 아닙니까? 한덕수의 시각에서 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의 네. 시각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요 그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일 절대 파기 재판은 못 내릴 것이다. 대법원이 쫄보들이라. 네. 아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 있으면 파기 재판 하라고요. 내일부터 대법원 앞에 다 사람들 가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고기각 아니면 결국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장 비열한 선택지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전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진짜 국민들이 모든 선택권을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유죄의 심증만 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지금 대신해주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역사상 이런 선거 개입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너무나도 비겁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파기자판을 드냐면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판결문이나 기자들에게 뿌린 보도자료 이런 중차에 대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리의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헌재에서 전원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안이나 대법원에서 대법관 모두가 모여서 하는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에는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걸 판결하면 모두 다 공개해라 국민한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사실 우리가 합의기를 2번 열었다고 하는데 조희대가 주도해서 그냥 땅땅땅 때렸는지 아니면 일부가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냈는데 묵살하고 합의기 일을 더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 쓸 거면 알 권리라도 충족시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뭐 헌재에 대해서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쳤지만은 도대체 지연되는 것이 왜 지연되는 건지 이게 시민들, 국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이제 뭐 1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게 불친절함을 넘어서 뭐라고 이 법조 엘리트들이 우리가 이 나라는 다스리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뭐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의 제공해줘야 될 정보는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라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를 좀 뭐 뒤늦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미리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코코님이 TV 생중계는 전 국민을 상대로 국힘 선거운동 한 거죠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번 그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입장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1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95%가 동의할 수 없다. 5%만 동의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한덕수의 출마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거겠죠? 원래 그죠? 내일로 네. 예정돼 있었잖아요. 아니 원래. 저 이거 한 말씀만 네. 드리면 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진짜 할 말 있는 게 내란 때 본인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아예 안 했어. 진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늘 그 조희대라는 법관의 입에서 나온 이 부정의한 말들 정말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냉정하게. 한덕수 오늘 이제 출마에 또 꽃가마 태워준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런 의심할 수밖에 식으로 없죠. 한덕수 대행의 헌법 파괴 행위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찔끔 감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3년 전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는 이 큰 혼란을 초래하는 대법원이 사법부에 수장할 자격 있습니까? 저는 정말 거울 보고 본인을 좀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연세가 70세가 멀지 않아가지고 임기도 못 채워요. 네. 2027년에 그러니까 6년을 못 채워요. 그렇죠. 대법원장의 임기도 이제 몇 년 안 남으신 분인데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나 그 내란된 윤석열의 성렬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나 정신 못 차리고 대선 나온다는 한덕수나 거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판단에 대해서는 저렇게 엉터리 재판을 국민 앞에서 생중계하면서 줄줄줄 읽는 그 대법원장이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고시 카르텔. 네.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끼고요. 정말 국민들이 이거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한덕수 대행이 여하간 이제 사실상 그 사표를 냈기 때문에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그런데 또 국민의힘 지형 안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그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는 정성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8강, 4강 결승을 한 번씩 할 때마다 1억 원씩 한동훈 후보는 3억 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덕수는 공짜로 선거 들어오냐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단일화해서 그 이후에 자기가 후보가 되면 입당하겠다. 지금 이게 처음에 당 내에서 입당한 다음에 뭐 단일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닥이 잡힌 건데 그게 방금 지적했던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을 받은 국민 추천 후보야. 이거 윤석열이 얘기한 건데 국민 추천 후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맨 처음부터 이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야 이제는 한덕수랑 해야 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국힘 경선 진행될 때부터 한덕수랑 단일화 할지 안 할지를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국힘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아무리 단일화 코스프레 아니 그 무소속 코스프레를 하고 무슨 국민 추천 후보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도 한 뭐 20년 넘게 거의 25년 이렇게 그러니까, 기자 네. 생활하면서 정치를 봤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경선이다 진짜. 이런 경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는 어쨌든 당 지도부가 나서진 않았어요. 일부의 의원들이 후단협을 만들어서 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 후보 교체해야 된다 있으니까 그거의 결단은 결국 노무현이 그 후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예 판을 설계자들이 있어요. 설계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판을 다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지고 단일화를 다 그 무소속 후보 지금 공직에 있는 총리하고의 단일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정당 정치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아니, 진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흐름이 되게 웃긴 건데 한덕수가 지금 나오면서 무소속이니까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지 지금 국민의힘 갑자기 당명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뒤늦게 윤석열 이제 탈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추태의 정말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뭐 정당 정치라는 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룹이고 그냥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당은 빠르게 저는 정리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저주하지 않고 제가 없애지 않아도 없어집니다. 왜냐면 저렇게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아니 저 당에 어떻게 당원들이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놓고 문자도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다 같이 경선하면 치려면 몇십억 들어요. 아니, 문자를 그러니까, 쏠려면 네. 다 당에서 내는 돈입니다. 돈을 물 쓰듯이 쓰잖아요. 그래놓고 경선은 또 한덕수 나오면 또 부전승. 그러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죠. 그럼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단위의 선거 다 치를 건데 지역에서 경선 치렀어요? 그래 놓고 나니까 중앙에서 또 누가 내려와서 야 너 부전승이었어 나는 다시 한번 해. 이런 정당에 누가 공천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당으로서의 생명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또 제일 꼴배기 싫은 게 누구냐면은 그 정대철하고 이낙연 같은 사람들 헌정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했겠죠.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5월 2일 식사회동을 제안했으나 이낙연 고문은 제시한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어 고사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보도를 한덕수가 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제보를 언론에? 그러니까 뭐 이낙연 측에서 이제 자기 몸값 올리기인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DJ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네. 해가지고 김대중 총재가 발탁을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했고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모든 가진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했죠. 총리까지 했는데. 당 대변인, 당 대표, 뭐 총리, 뭐 전남지사.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민주당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이거를 한덕수하고 손 잡는다는 건 이게 마치 중립 코스프레 하는 거지만은 네. 결국은 지금 국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이게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가치, DJ 정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맞느냐.
뭐 정말 매우 실망스럽고 아마 큰 뭐 아무리 그분들이 단일화를 해도 영향이 있겠나 그러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단일화에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뭐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하겠다니까 이거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모호한 화법으로 네. 기름장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나온다고 영향력이 이제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네, 없겠지만 아니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자기 정부에서 초대 총리고 자기랑 정치 활동을 오래 같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본인의 의사를 직접 전화해서 표명하건 그만하라든가 이런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안 그어주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의 진로를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낙연을 상대로. 상대로. 네, 아니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낙연 총리를 지명했고 뭐 정부를 같이 운영하는 건 맞지만 뭐 이제 와서 이낙연 뭐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뭐 전직 대통령의 뭐 정치 성격이나? 개입, 아니 정치 개입 뭐 이런 정치 걸로 또 개입, 네. 비판받을 게 뻔하니까 뭐 속으로 응원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언급을 못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언급할 뉴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그분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거나 무슨 지지를 받는다면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모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냥 뭐 대선 때마다 그냥 뭐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좀 상습 출마자 느낌? 이거 외에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노상방 그 당에 그 전병헌 대표라는 분이 이제 당을 또 이끌고 그렇지. 있어요. 제가 가끔 제 알고리즘에 그 새미래 민주당이 떠요. 그래가지고 네. 뭐 회의도 하고 막 많이 합니다. 행사도 하고. 제가 가끔씩 그래도 들어는 봐요. 뭐 하는지 궁금해서 궁금은 하니까. 네. 그럼 반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재밌는 게 그게 전병헌 무슨 그 정치야 그게.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인가 했는데 당시에 뭐 이제 수사받은 건 알고 계시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분이 한동훈 3차장일 때 수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뭐 합칠지 안 합칠지 한덕수로 단일화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믹하게 느껴진다. 정치라는 게. 그때 게임 업체로부터 맞아요. 그런 문제 금품받아서 있어요. 예. 금품받아서 그때 뭐 정무수석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 구속도 뭐, 하면 됐을 거예요. 그때. 예, 뭐 돈 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뭐 그것까지 뭐 네.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 거 알겠는데 정치는 대의와 본인의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뭐가 됐든. 예, 뭐 정당 옮길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사람들한테 소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예, 네.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도대체 하려는 거냐. 그게 이제 예.